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좋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20년 뒤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문화강국 대한민국. 이런 날이 올까? 진짜 어렸을 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오고 있어요. 야, 문화강국 대한민국. 임의 실수 AB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새로운 약속인 거죠. 요 약속. 요 약속 색칠 좀 해볼까요? 이렇게. 요 약속을 만족시킬 때 이 약속을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 이 약속을 기억이라고 하면 이 기억에는 임의 실수 AB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되겠대요. AB 아무 수나 다 대입할 건데 그때 F 사값도 구해보고 F 마사값도 구해봐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뭐부터 대입해볼까? 이게 아무거나 다 되니까 이제 퍼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러면 일단 뭐 A하고 B에다가 내가 1, 3 집어넣으면은 F4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F1과 F3을 알아야겠다 생각도 들겠죠? 그러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 A, B에다가 0, 0부터 대입해보자. 일단 첫 번째 A에다가도 0, B에다가도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럼 기억의 좌변에다가 0, 0 대입하면 F0 될 테고 우변도 F0 더하기 F0 더하기 4가 돼서 좌변 우변 똑같은 항은 이항시키면 사라지는 거고 그러므로 F0은 얼마가 됩니까? 마사가 되겠네요. 마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벌써 눈치채신 분 눈치채셨을 텐데 A에다가 4, B에다가 마사 대입합시다. A에다가 4, B에다가 마사 대입하면 기억의 좌변은 그럼 뭐가 됩니까? F0은 F4 더하기 F 마사 더하기 4가 되고 아까 F0이 얼마였었죠? 마사였었죠? 그럼 F0에다가 마사 대입해주면 F4 더하기 F 마사는 4가 넘어가서 아하! 바로 정답이 나와버립니다. F4 더하기 F 마사는 마팔 되겠지, 마팔. 이런 식으로. F4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 F 마사도 몰라. 하지만, 한 번에 짠! 하고 답이 나오겠네요. 00을 대입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503번 더 보겠습니다. 503번은 고1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처음 해보면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도 계속 보게 될 건데 자, 일단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4x는 4 곱하기 fx가 같대. 그러니까 만약에 x가 3이야. 그러면 f4 곱하기 3은 4 곱하기 f3과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즉 가로 안에 있는 수가 4의 배수야. 그럼 4의 배수면 4로 나눈 값이 되겠대. 만약에 너가 f20이야 그러면 그럼 20은 4 곱하기 5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는 4 나오고 F5와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일단 시작은 요 1 이상 4 미만의 값에서만 X값이 있겠대. 요 범위에 대한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에서 모든 양의 실수 x인데 있잖아. 색깔 여기 있다. 이 범위에서 x가 1 이상 4 미만에서의 함수값은 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그러면 f20은 어떻게 구해요? f20은 4 곱하기 f5가 되고 그럼 f5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럼 f5는 뭐 이렇게 다시 구해야겠지. f5는 4 곱하기 4분의 5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얘가 F5니까. 그럼 이 4 밖으로 나올 거야, 이제. 나오면은 4 원래 있던 4랑 곱해 4 곱하기 F4분의 5가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4, 16이 되고, F4분의 5. 4분의 5는 요 1과 3 미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4분의 5도 일단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갔니? 이게 4에 비해서 밖으로 꺼내기. 이 문제가 얘네들의 이제 주기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확실한 주기는 아니고 그래서 기억 조건을 10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됐어. 자, F2025 구하랬네요. 그럼 F2025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2025는 이 자식들 진짜 사회비 소리 좀 주지. 2020이라든가. 진짜 문제의 의도가 4만 꺼내면 되는 거잖아. 추적해가지고 진짜. 그쵸? 네. 그러면은 1, 2, 3, 4 미만에 4가 몇 번 나눠지는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 범위 안에 오게끔. 그러면은 4 꺼내고 4 꺼내고 4 꺼낸다는 4의 거듭적을 꺼낸다는 소리거든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4의 1승은 4고요. 4의 제곱은 4의 세제곱은 4의 4제곱은 4의 5제곱은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네. 그쵸? 이거 4의 5수로 나누라는 문제네. 누구로 나누라고요? 4의 5승. 얘로 나누라는 소리야 지금. 너를 그럼 4의 5승이면 이렇게 되겠지. F 너는 4의 5제곱 곱하기 4의 5제곱분의 2025가 되고 4의 5제곱은 밖으로 나올 거야. 요 4의 거듭제곱 밖으로 나오겠대. 밖으로 나와서 4의 5제곱이 되고 그럼 F 1024분의 2025가 되겠지. 1024분의 2025라는 이 분수값은 요 범위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너는 대입하면 끝나. 아하! 그래서 4의 5제곱은 1024가 되고요. 이게 10승이죠, 결국에는. 저기다가 대입하면 절대값 3 마이너스 1024분의 2025 빼기 1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럼 1024 곱하기 절대값이니까 1024분의 3배 그러면은 3000 얼마니? 3000 3배 326 340 72 틀리면 말해줘 주민. 오케이?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분배하자. 분배하면 3072 빼기 2025 빼기 1024 3072 빼기 1025 얼마야? 1000 일단 더한 다음에 뺄까? 1047 1047이야? 그럼 1047 빼기 1024니까 2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결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 갔니?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4의 배수 꺼내기. 선생님 저 아이스 하나 먹어요. 네, 돼요. 다 돼요. 다.
자, 그럼 이제 빠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의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가지의 함수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함수니까 여기는 이제 그 함수의 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함수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긴 하는데 너네들이 배웠던 그냥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함수도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뒤에서 배우긴 했는데 일단 여기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네 가지 형태의 함수를 배우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름을 익숙해져야겠죠. 첫 번째가 1대1 함수입니다.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두 번째가 1대1 대응이고요. 세 번째가 항등 함수고요. 네 번째가 상수 함수입니다.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얘는 왜 함수라고 안 해요? 얘는 대응이라고 그냥 끝나네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만 할 거고요. 함수를 쓰지 않습니다.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대1 함수, 그럼 얘도 1대1, 얘도 1대1 요 1번과 2번 서로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1대1 함수의 부분집합 같은 애야, 얘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중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하나씩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 요거야. 일부 일처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적 이야기 해보면 과거 조선 시대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을까요? 부인이 한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이요. 그렇지, 첩이 있었지. 그래서 일부 일처 다첩제입니다. 일부 일처 다첩제. 왜냐하면은 그 유교적인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는 되게 고려 시대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고려 시대까지는 남자 여자가 동등히 있어요. 심지어 상속도 똑같이 나눠줬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가 했던 거를 안 좋게 해야지만 지금 정부가 되게 국민들이 좋게 볼 거잖아. 그러니까는 고려시대 때 웬만한 것들 다 부정해 버렸던 거지. 우리 명제를 배웠지만 부정시켜야지만 자기네들이 돋보인다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교라고 하는 걸 순위역불 정치라고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역사 시간에 안 배우나요? 역사 없나? 역사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래서 배우게 되면. 그래서 1대1, 1대1한테 몇 개가 졌네요. 1대1 함수. 쉽게 말하면 벤다이어로 설명해 줄게.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A, B, C 1, 2, 3, 4, 5. 그러면은 함수란 X 집합의 모든 원소가 Y 집합의 원소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A는 1로 갔어. B는 3으로 가고 C는 5로 갔대. 요런 게 이제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런데 만약에 3이 C가 나도 3 좋아해 해가지고 3한테 가버렸어. 그럼 얘는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는 맞지. 함수는 맞지만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가면 되거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2명한테 받았어. 그럼 얘는 1대1 아니라 이거야. 이거 양다리지, 양다리. 양다리 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다리도 B.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지만 이런 거는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그래서 C가 이제 5한테 갔어. 이렇게. 다시 말해서 X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그러니까 함수, 그 치역의 원소도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공역의 원소랑은 상관없이 치역의 원소가 3개고 정역의 원소도 3개. 1대1 함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1대1 되는 거잖아. 자, 얘를 멋지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대1 함수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다음처럼 답해 주시면 됩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명제가 되겠습니다. x1이 너, x2가 나라고 할게. 너와 내가 다르면 너가 고른 함수값과 내가 고른 함수값도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여기 1대1 함수를 의미하겠다. 받아들여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1대1 함수는 보시다시피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이 지금 2, 3, 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역과 치역이 달라. 하지만 1대1 대응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1대1 대응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미안합니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요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1대1, 1대1 함수이면서 공역도 집합 1, 2, 3, 치역도 집합 1, 2, 3이 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1대1 대응.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있잖아. 그치? 1차 함수도 함수고 2차 함수도 함수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1대1 대응이고 하나는 1대1 함수입니다. 방금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비교했을 때 오케이? 네. 누가 그러니까는 1대1 함수를 찾아라 하면 둘 다 1대1 함수야. 둘 다 1대1 함수야. 둘 다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누굴까요? 1대1 대응. 1차 함수죠. 네. 2차 함수는 안 됩니다. 왜요? 2차 함수는 y값이 y가 만약 3이라고 해봐. 그럼 이 3이라는 거에 대해서 x값이 이게 두 개가 존재해버려요. 얘는 함수는 맞죠? 1대1 얘는 1대1 함수도 안 되는구나. 얘 지금 1대1 함수도 안 되지. 근데 이상한 말 했네. 얘는 함수지 함수. 1대1 함수도 안 돼. 얘 혼자만 그쵸. 얘 지금 x값 하나에 x값 두 개 y값 하나 해버리잖아. 그치? 얘는 안 되고. 얘를 잘못 들었다. 그럼 누구로 들까? 이런 걸로 들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따가 이제 문제 나올 텐데 요런 애로 들죠. 요런 애. 아하, 요런 애가 있어. 문제의 조건을 줘야겠네. 정의역이 x/x는 모든 실수. 공역 역시 y/y는 모든 실수. 1대에 1대1 대응은 1번과 2번 중에 누가 1대1 대응이니? 그럼 1번이 되겠네. 1번이 1대1 대응이고 2번은 왜 안 돼요? 2번은 요 곡선이 x축과 지금 보시면은 공역은 모든 실수거든요. y값이. 즉 y값이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는 y값이 양수만 존재해. 즉 치역이 양수만 존재해. 치역이.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아까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얘는 달라서 너는 그냥 1대1 함수만 되는 거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다.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일단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어제 배웠네요.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y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다 함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가 안 된다고 배웠죠.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된다고 배웠고 한편 함수 중에서 x축과 평행선을 그어봐.
무슨 선을 그으라고?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1대1 함수입니다. 얘도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되겠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책에도 적어져 있긴 한데 네. 요렇게 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있고요.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쉬워요. 항등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요 y가 결국 x이네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1별 a라면 공역도 1별 a가 있어서 1은 1한테 가고 별은 별한테 가고 a는 a한테 가는 요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할 거예요. 항등함수. 이해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너가 F 해라면 F1은 1, F 별은 별, FA는 A.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요런 게 아니라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더 쉬워. 상수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 2, 3, 4가 있어. 여기에 A, B, C, D가 있대. 근데 1이 A한테 대응했어. 2도 A한테 대응하고 3도 A한테 4도 A한테 X집합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한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어. 먼저 항등함수부터 항등함수부터 해보자. 항등함수는 그래프에서는 이제 숫자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와야 돼. 그런 함수가 딱 하나밖에 없네. 바로 y는 x. 요 함수가 유일한 항등함수. 네. 보시는 것처럼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y는 x, fx는 x라고도 부르죠. 너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2. 여기 상수함수. 보시다시피 0,2, 1,2, 2,2, 1.5,2, 0.8,2, 마이너스 1,2 x집합의 모든 원소가 전부 누구를 향해서만 가고 있어? 2로만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0,2, 마이너스 1,2, 1,2, 1.8,2 다 2로만 향하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무슨 함수? 그럼 선생님 x는 2도 있습니까? 얘는 함수가 안 돼요. x는 2는 될 수가 없죠. 얘는 그냥 직선을 만들고 있어. x는 2. x는 2는 뭐야? 여기 x는 2는 한번 그어볼까? 여기 x는 2가 있대. 얘는 2,0, 2,1, 2,2, 2,1. 우와! 카사노바. 다 좋아해. 이거 함수가 안 되지. 그죠? x집합에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x는 2는 함수가 아니다. 이런 거 알아둬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는 이렇게 네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네 가지 함수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가 다르다가 성립할 때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겠다? 1대1 함수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 수아 이거 배웠잖아.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이 참인가요? 대우가 참인가요? 대우. 그럼 대우 한번 만들어 볼까? 대우? 써졌네 밑에. 자식들 갖추려고 했는데 책에 써졌더라.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명제 x1, x2가 다르면 f1, x2가 다르다의 대우는
F1, X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라고 나옵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1대1 함수 말하는 거구나 fx가. 근데 준민이 형 선생님이면 앞에 있는 1대1 함수의 표현을 앞에 있는 명제로 줄래요? 대우로 바꿔서 줄래요? 아니죠. 대우로 바꿔서 주겠죠. 헷갈리잖아. 애들이 계속 못하는데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뭔 말이야? y 값이 같으면 fx가 같으면 x 값이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뭔 말이지? 이렇게 주면 다 알더라고 애들이. 너와 내가 다르면 너가 찍은 애랑 내가 찍은 1대1 함수. 근데 뒤에 거 명제로 주잖아.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고 줘버렸을 때 애들이 당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 관계 좀 보시겠습니까? 1대1 함수가 있다라면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어 라는 거고요. 요거는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이야기 있고요. 상수함수 이렇게 이야기 있고. 자, 보너스 함수가 있습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교과서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서는 언제 등장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그 위적분 책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함수, 기함수가 등장하는데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고1부터 나온다는 거. 고1부터 나오고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너네들 어렸을 때 배웠던 선대칭, 점대칭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y축대칭인 함수래. 무슨 축대칭 함수? y축대칭인 함수. 우리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같은 애지. 이 y축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를까? 우함수. 우함수. 또는 짝함수라고도 불러. 짝함수. 얘를 기호로는 이렇게 부를 거야. f-x는 fx다. 이해가 가니? 이해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1이야. f-1과 f1이 같고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f3하고 f-3하고 같다 이 말이야. 당연하지. y축대칭이다 보니 1에 대한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같고 2에 대한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이거야. 이런 함수를 우함수 또는 짝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y축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보이면 y축대칭 함수구나. y축대칭 선대칭이죠. y축을 선대칭 대칭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함수에서 y축대칭 함수라고 친절하게 주지 않고요. 요로 기호로 줄 거니까 요 표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 됐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홀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프 그려보면, 네, 맞아요. 1차 함수 같은 거. fx는 뭐 ex, 이런 애들. 얘는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죠. f-x는 마이너스 fx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1과 마이너스 f1이 같고 f-2와 마이너스 f1이 같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준민아? f-1 얼마니? 대입을 못하는구나.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줄래? 얼마예요, 선우? y죠? 어디서 또 꼬였어요? 집중 안 했죠?
한국말. 자, 여기와 fx, ex를 할 때 널 대입하셔서 해. 마이너스 1. 가로 안에 있는 수를 지금까지 맨날 대입해왔거든. 여기 대입하세요. f5는 10. 그치? f 마삼은 y6. 알죠? 오케이. 알고 있는 줄 알았지. f1은 2.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서로 같죠? 자, f-2 얼마죠? 마사. f2는 그럼 둘이 같으려면 이 4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친절하게 원점 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안 줄 거야. 원점 대칭이다 라고 주지 않고 요렇게 줄 거야. 요렇게 f-x는 마이너스 fx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보면 우리 요 내용에 어디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함수와 기함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외우셨나요? 자, 정리가 다 됐으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짜잔, 6번.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임대로 고르세요. 단,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봤더니 일단은 1대1 함수, 우리 방금 배웠던 4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이게 한번 골라봐라. 자, 먼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지금 일단 얘 5개가 전부 함수인지 봐야 되는데,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 중에 있으니까 다 함수는 맞네. 다 함수는 맞습니다, 지금. 5가지 다 지금 함수가 되죠? 함수가 되는데,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당첨되고요. 니은은 안 되죠. 여기는 아예 만나는 점이 없고 요 선에는 무수히 많이 만나죠. 얘는 아니고. 2차 함수도 지금 두 중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리을은 1대1 함수 맞네요. 미음도 1대1 함수가 맞고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맞아서 기억, 리을, 미음이 일단 이거 왜 안 적어지냐? 기억, 기억, 리을, 미음이 되고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 요 기억, 리을, 미음 중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역도 실수 전체인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의 함수값들은 실수 전체입니까? 네.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네요. 근데 리을의 함수값은 누구만 있습니까? 지금 양수만 있네요. 음수? 이 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은 y값이야. y값. y값. 난 남자, 얘는 여자.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얘는 리모컨, 얘는 핸드폰. 우리 구별할 수 있죠. 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 점에 너는 x값, 나는 y값. 요 y값들을 함수값들이라고 부를까? 함수값. 그래서 아하, 리을은 안 되고 미음은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억, 리을, 미음 중 리을을 뺀 기억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맞아요. 니은이 될 겁니다. 판단하기 쉽죠. 항등함수는 0,0, 1,1, 2,2 이런 점들 지나갔는데 유일하게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y는 x. 이 점이죠. y는 x. 그래서 항등함수는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잘 봐요. 두 집합 x의 원소를 스몰 x라고 하면 x는 -2 이상 3 이하의 범위이고 y 집합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하면 y는 1 이상 11 이하의 수다. 그럼 선우 1 이상 11 이하의 수 몇 개 있어요? 10개? 3.7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x 집합의 원소도 무수히 많은 수가 되고 y 집합의 수도 무수히 많은 수가 되고 있는 걸 연습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x 집합의 원소를 스몰 x라고 하면 요 x는 -2 이상 3 이하의 수예요. 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차 함수가 되는데 얘가 무슨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일부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정의역이 주어졌는데 x의 범위가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2 이상 3 이하가 되겠대요. x는 -2, y는 3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는요. 미안합니다. 공역의 범위는 y는 1 이상, y는 11 이하. y는 뭐에 잘못 줬잖아. y는 1 이상, y는 11 이하. 이 정도 시스템을 알죠? 자, 여기에 fx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인 꼴의 모양의 함수가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이 봐봐.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알겠습니까? 왜?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다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려졌어, 직선이. 그 이거 다 보는 게 아니라 x는 2, x는 3, 마이너스이구나. 미안합니다. 왔어. 어서 와요. 잠깐만 앉아있어요.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요. 이거랑 시험지 다음에 이걸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니 마이너스 2가 적어져 있군요. 근데 너무 흐리게 적어져. 난 2라고 적어졌어. 깜짝 놀랐어 지금. 마이너스가 좀 짙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수아야, 만약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우리는 x는 2, x는 3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게 될 거야. 그러면은 요 친구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없어요? 지금 치역은 1부터 얼마까지 해야 돼? 11까지가 치역이 돼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치역은 지금 요만큼밖에 되지 않잖아. 요 아랫부분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안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럼 이거 이렇게 그리면 어때? 이렇게 그려주면. 그럼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잘려질 거야. 잘려지니까 이만큼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돼, 안 돼? 근데 왜 안 되죠? x가 다 그렇지. x가 다 없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없어. 그럼 눈치챘어. 아하. 아하. 요 x의 범위가 요 직사각형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하. 요 점을 뭐 편의상 A, 너를 B, 너를 C, 너를 D라고 하면 직선 BD가 되거나 또는 직선 AC가 되어야지만이 되겠다 이거야. 만약에 이 함수가 2차 함수를 주어도 똑같아.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이런 곡선이 되거나 또는 이런 곡선이 돼야 돼. 뭐 이런 곡선도 좋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 대각선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형태여야지만이 문제에서 원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시험에 겁나 잘 나옵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지금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는데요. A가 양수니까 대각선 BD인가요? 대각선 AC인가요? 비리 대각선 BD가 되겠네. 따라서 요 B의 좌표 마이너스 2,1, D의 좌표 3,11을 대입해서 AB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함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A를 기울기라고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 A부터 구하면 D에서 B 뺍시다.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1 빼기 1 5분의 10 해서 2가 되겠죠. 아마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 X값의 증가량, Y값 증가량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5구 너가 10이니까 5분의 10 해서 2약 라고 푼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fx는 2x 더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되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1 대입해주면 1은 마사 더하기 b가 돼서 b는 5다. 그래서 a는 2, b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주민이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8번. 실수 전체에 집하여서 정의된 두 함수의 표시에 대하여 기표는 항등할 수 있고 모든 실수 x의 같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f 더하기 g 마이너스 2의 함수가 그럼 주민이가 읽었으니까 선우가 풀어봅시다. f는 무슨 함수라고요? 항등함수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죠? y는 x 그렇지. 1 넣어서 1 나오고 2 넣어서 2 나오고 그쵸? x 넣으면 x 나오고 k 넣으면 k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죠. 그러면은 f1 얼마게? 5 그렇지. f1 5.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삼이래.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러면은 무조건 마삼이라는 소리잖아. 즉 g-도 얼마가 되는 거야? 마삼이 되겠지. 더하면 얼마? 2가 되겠다.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는데 경우의 수? 배웠지 우리? 그러네. 공통수학원에서 수열가지고를 배워놓으니까 여기 함수의 개수가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오겠네. 과거 언니 오빠들은
요 순열 조합이 요 함수 뒤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안 나왔어. 개수 문제가 이렇게 개수로 안 나왔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함수의 개수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자, x집합의 원소가 1이고요. y집합의 원소는 3, 4, 5랍니다. 그럼 이때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는 모두 몇 가지나 만들 수 있겠니? 라는 거야. 뭐 1이 3한테 가고 2가 4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는 1이 4한테 가고 2가 3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이 5한테 2가 4한테, 이거 다 그려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함수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함수란 x 집합의 집합의 도와줘.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의 y집합의 집합의 원소의 하나씩 그렇지. 경계는 거 아니야 관계. 이 관계로 말하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해. 관계 식하고 그래프. 이게 함수야, 함수. 그러면은 1과 2가 요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응된다는 건 1이 사라의 짝대를 들고 있어. 이렇게 내가 1이고 너희들이 3, 4, 5야. 3을 찍을까 4를 찍을까 5를 찍을까? 그래, 너는 정했어. 내가 찍는 거야.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면 1이 찍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2가 찍을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 3가지지. 함수는 1이 3 찍었다고 2는 3을 못 찍는 건 아니야. 찍을 수 있어. 이해갔습니까? 못 찍잖아요. 아니, 그건 1대1 함수지. 그냥 함수도 못 찍는다. 이해갔습니까? 네, 그냥 함수는 다 찍을 수 있어. 그냥 다. 1대1 함수는 못 찍지만. 내가 거꾸로 말했어, 지금. 미안하다. 함수는 다 찍을 수 있어. 그래서 1을 3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돼서. 어쨌든. 그러면은 함수란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대응되는 관계니까 1이 찍을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2도 찍을 수 있는 3가지, 그래서 3의 제곱하니까 9가지가 되겠네요. 쉽게 설명하면 요 밑이 공역의 원소, 원소의 개수, 요 지수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함수의 개수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봐. 만약에 x가 뭐 a, b, c 그리고 y가 1, 2, 3, 4, 5야. 그럼 함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치. A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도 5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3승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볼게.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 해야 돼? 내가 찍은 애를 남이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A부터 고르자. 처음에 A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중에서 1을 찍었다고 치자. A는 처음에 5개 중에서 골랐어. 그 다음에 B, 두 번째, 2번 타자. B는 몇 개 중에서 골라야 돼, 이제? 4개 중에서 골라야지. 2는 못 골라. 4개 중에서 골라야 돼. 1, 3, 4, 5 중에 하나 골랐어. 뭐 3 골랐다고 칠까? 그럼 마지막 C는 몇 개 중에서 골라야 돼? 3개. 뭐 C는 뭐 4 골랐다고 치자. 즉, 기호로 표현하면 우리는 너를 OP3이라고 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모아 줄 세우겠다 이거지. OP3. 이해가셨죠? 이해가 되겠다.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은 안 되나요? 1대1 대응은 알다시피 공유가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정의역이 생기면 생겨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바꾸고 싶으면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이 원소가 서로 똑같아야 돼. 너가 a, b, c면 너도 1, 2, 3 세 개만 나와야 돼. 그래서 a가 고를 수 있는 값이 몇 가지? 1대1 함수도 좋고 1대1 대응도 좋고 이때는 다 좋죠?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예. 우리는 너를 갖다가 3팩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당연히 항등함수는